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30대에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어떤 게 과연 맞는 것인지를 몰라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을 믿고 결혼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지금 2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30대 후반이고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이 사람은 단지 손님이었고 그냥 말을 잘 걸어주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말을 하면 할수록 그냥 대화하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남자로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끝을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이혼만 했으면 다행인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세한 언급은 힘들 것 같네요. 좋은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참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던 적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내셨죠. 하지만 어렸을 적 저는 엄마를 이해 못하고 같이 화를 내고 싫어하고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옥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가정의 정이 무엇인지 느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오빠든 언니든 동생이든 만들어주던가. 저는 언제나 외톨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끝을 알 수 없는 이 편안함은 마치 내가 늘 부족해하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만 도와주기로 했던 카페 일이라 이 사람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기 일주일 전쯤 전 이제 일주일 후면 일을 그만둔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런 고백도 처음 받아봤던지라 멋없게 밀당도 없이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이 되었고, 연애 기간이 길어져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길 가부장적이고 엄한 집안에서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잘 모셔야 된다는 가르침을 늘 받아왔기에 습관적인 친절이 나온다고 했고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이라면은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뿐인 가족인 우리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넘어 저도 모르는 사이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 짧은 순간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애가 반년을 넘겼을 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줄 테니 자신과 꼭 결혼을 하자고요. 제가 마음에 든대요. 제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싶다면서 저는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오글거리는 말들도 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어려서부터 항상 불안한 가정만을 지켜와 왔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커왔는데 내가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보통의 삶이 저에게는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그런 고백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해서 조심스럽게 저의 가정사를 하나하나 그에게 말해주게 되었답니다.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고 늘 엄마와 단칸방에서 살았으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은 어김없이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어머니의 폭행을 지켜봐야만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 삶을 피해 엄마는 아빠 몰래 집을 나가 도망을 갔고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아빠를 위해 라면을 끓여야만 했죠.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에게 손찌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절대 친절하지는 않았던 아빠. 아빠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다며 한탄을 하셨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무슨 과거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주받은 생명이라고요. 집 나간 엄마는 오래지 않아 다시 집으로 잡혀왔고 싹싹 빌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요. 비록 어렸을 때이지만 그 모습들은 제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술을 드시고 혼자 나쁜 생각을 하시게 되어 세상을 떠나 지금은 없지만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 엄마의 환한 미소를요. 하지만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세상은 냉정하고 냉혹했죠. 저는 제가 성인이 된 해가 제일 기뻤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먼 미래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인데 지금 내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고 직업까지 안정적인 남자가 나를 보며 구애하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위의 이야기와 같은 과거를 다 전해드는 남자는 그래도 마냥 좋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끝났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온 내 삶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들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청혼을 받게 되고 나서부터는 저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더군요. 아직 별 사이는 아니지만 이미 내 신랑이 된 것 같고 그랬어요. 결혼은 현실이라 하지만 이 사람은 제 사정을 다 알게 된지라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신혼집도 혼수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가볍게 식만 올리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했었으니까요. 심지어 스스로 먼저 홀로 계신 제 어머니 모셔야 하지 않겠냐며 같이 살자는 말까지 해줬으니 이런 천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대체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여자는 많이 만났지만 인연이 없었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참나, 이렇게 멋지고 착하고 배려심이 있는 천사를 누가 마다한단 말입니까? 저는 완전 로또에 당첨된 여자라고 생각을 했죠. 집이든 혼수든 뭐 아무것도 안 준비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상견례는 해야 하고 부모님도 따로 한번 찾아뵙긴 해야 되니까 남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남친의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늘 누군가가 나에게 가족이나 부모님 이야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기에 은연중에 저도 궁금함을 차단하고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처음 물어보게 되었죠. 근데 이때였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남친에게는 어머니가 세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세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듣고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세 분이 다 살아계신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한 분은 자기 자신을 낳아주신 생모, 그리고 한 분은 생모와 이혼 후
자기를 17년간 키워주신 분, 그리고 한 분은 현재 시아버지가 되실 분과 살고 계신 현재의 아내분이랍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생모분이랑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고 새로 오신 어머니가 자신을 맡아서 17년간을 키워주셨답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하시고 현재의 어머니랑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딱 보아하니 지금 이거 남친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차마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실례고 대충 유추만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아버님 아내분은 한 분이란 얘기잖아. 난 또 뭐라고? 새로 오셨으면 어때? 내가 잘하면 되지. 나도 오는 잘못이잖아. 그랬더니 남친이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세 분의 어머니를 다 찾아뵈어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고 결혼 전에 인사도 세 집에 다 가게 될 것이라고요. 본인에게는 그 어느 한 명이 소중하다 생각 안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은인이래요. 참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물어봤죠. 결혼하기 전에야 다 찾아뵙지만 결혼 후에는 지금 시어머니 한 분만 모시면 되는 거냐 하고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세 분 다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왔고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었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 막상 남친의 집안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결혼을 재고 있는 제 모습에 실망스럽더군요. 저 사람은 제 모든 것을 다해 이해해준다고 했던 사람이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까요? 제가 이기적인 마음이 안에 남아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저에게는 어른이라는 존재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은 늘 나를 괴롭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남친의 부모님이라면 잘 모셔야지 했었는데 시아버지의 시모 셋이라니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저 역시 그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후로 한 분씩 시어머니 두 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보는 시어머니 분들마다 전부 보상 심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길렀는데 등등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며느리도 잘해라 하며 공기를 잡아주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어머니는 만나 뵙지도 않았는데 같이 살고 계시지도 않은 시어머니 두 분들께서 저에게 벌써부터 효도와 도리를 운운하시는 거 보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당연하죠. 제가 더 잘할게요. 하며 웃어주고 있는 이 남친이 더 무서웠어요. 두 분을 만나고 와서 남친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안 모셔도 되니까 우리 각자의 부모님은 각자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친이 화를 냅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고작 이런 일로 뒤돌아섰다고요. 부부는 하나고 같이 양가 어르신을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만 챙긴다며 혼을 내더군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 뾰족한 뭔가의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솔직히 세상 여자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준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집에 계신 친엄마에게 생각을 물어보면은 본인 챙기겠다고 해서인지 이 결혼 무조건 하라고 하면서 번듯하고 좋은 남자라며
꼭 하라고 하시네요. 왜 다들 나를 지옥불로 떠미는 기분이 드는 건지 여전히 남친은 나에게 진정하라고 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요. 우선 결혼하고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 되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날 믿고 따라오라고요. 참 바보같이 그 말에 회유되어 어찌저찌 해서 또 상견례까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랑 남친 현재 부모님 2분 그리고 저와 엄마 해서 5명이서 만나게 되었죠. 본인들 집도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했기에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는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으셨고 아들만 좋다면은 다 오케이라며 호탕하게 승낙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마냥 좋다고 웃으면서 대화하셨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한 번씩 뼈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모 되실 분이 말하길 요즘 어린애들이 예의범절을 모르고 어른 알기 우습게 알고 뭐든 시키는 거 다 안 한다고 한다던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골라온 아이니까 그렇지 않겠지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났고 엄마한테 의견을 물었지만 여전히 너무도 좋다고만 하시네요. 남친도 자꾸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고 사람은 적응을 한다며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다 맞춰지는 거라고 하네요. 얘기하면 할수록 나만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걱정도 나 혼자만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상견례도 끝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이 결혼을 과연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후기 남깁니다. 별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결혼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한테 물어볼 문제도 아니고 이미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다들 왜 하냐 미쳤다 등등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옥문이었습니다. 그냥 지옥도 아니고 지옥 중에 상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막상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남친이 저를 잡더라고요. 지금 이 선택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면서 너 지금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옳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라며 저를 다독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했습니다. 후회할 생각도 없고 후회된다 하더라도 후회하고 말겠다고요. 그렇게 그 남자랑 끝내고 나니 이제는 엄마가 난리네요. 정말 제 엄마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헤어지고 나면은 정신적인 충격도 클 줄 알았고 한 하루 이틀은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슬픔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하기도 하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며 마음의 평온이 오네요. 뭘까요? 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건 참 힘드네요. 결혼도요. 이번에 우리 엄마 겪어보고 나서 다음에라도 제가 과연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덕분에 그래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었네요. 지옥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